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지난 8월 31일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까담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네이버 블로그, 다음 티스토리 까담TV에 업데이트 되어 있으니 방문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관리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화면 편집이 다소 어색한 점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 모의고사의 가채점 데이터와 예상 등급을 왜 분석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곧 있으면 평가원 공식 데이터도 발표가 될 텐데 그 데이터를 왜 분석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은 놀림받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불쾌한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저의 다른 데이터 분석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수능 공식 평가원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불쾌한 마음이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느냐? 그 이유는 수많은 기간 저의 학생들과 같이 지켜봤을 때 이놈의 9월 평가원 결과 때문에 실망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나서 실수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하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능 관련 데이터는 공식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즉 난이도나 등급이나 백분이나 표준 점수나 등급 간 인원수가 나오기 전에 예상과 실제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 분석하신 분이 학교든 학원이든 컨설팅 업체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예측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를 확정짓는 것은 바로 시험을 보는 수험생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는 학습 상황 때문에 또 시험 문제 출제 요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OMR 카드를 내고 채점이 끝나는 순간 확정이 되는 거지 예측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평가원 물론 이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신뢰도 있는 시험이라고 학생들이 생각한 나머지 결과가 조금만 안 좋으면 더더군다나 6월달은 정말로 시험 문제가 어려운 편에 속했었죠. 불안해하고 실수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실수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까담을 믿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는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유명한 인강 선생님들께서도 분석을 해주고 계실 건데 그분들의 설명 잘 들으시고 뭐 마지막 파이널 정리하는 법, 또 약한 부분 메꾸는 법 이런 거 잘 들어주시고 특히 오답 문제 풀이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의 예측도 사실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답 문제 풀이에 집중하고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놈의 9월 평가원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바로 요 놈입니다. 구평 성적에 너무 실망을 해서 수시 지원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특히 뻔하죠.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하향 지원하는 추세가 너무나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수시 컨설팅 시리도 지금 찍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남은 기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긍정값을 상정해주고 적절한 모험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요새 우주 상향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개 모두 너무나 지나친 상향 지원을 했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납치 방지 가능한 탈출 방법이 있는 한두 개의 하향 지원 대학을 보완시키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통 보험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두 개는 그렇게 바꿔도 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전면적으로 모두 안전지향만 추가하게 되면 심지어 합격을 해도 후회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입시 경험이 정말로 풍부한 까담을 믿고 이 말을 명심해 주세요. 즉, 수능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월, 9월 평가 성적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재수생은 앞으로 모의고사가 몇 번 더 있을 거고 사설을 주로 보실 테니까 고3 학생들은 교육청을 주로 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남았을 텐데 모의고사는 나의 합격 예측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에서 구멍난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 점도 명심해 주세요. 건방지게 시험 난이도를 예측하지 마시고 시험은 애시당초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된다는 전제를 깔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동영상의 목표는 이 페이지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왕 데이터를 분석하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분석되니까 미리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비교 분석이 되는 시험은 크게 전년도 즉 22학년도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평가원 그리고 9월 평가원 시험 데이터를 같이 비교 분석할 겁니다. 전년도 수능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표면적 제도적으로는 문이과가 통합됐다고 했지만 이과 상위권 대학의 과목 제한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전히 분리되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통을 선택하고 사탐을 선택한 실질적 문과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데이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꽤 어려웠다고 느낄 것이고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최상위권은 변별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맞은 친구들은 지원에 상대적으로 유리했었을 겁니다. 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교차 지원으로 인해서 정시 지원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제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 중에서도 교차 지원으로 자기가 실제로 이과대학 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가는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이게 작년의 수능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6월은 표준 점수상으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훨씬 더 어려웠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난이도는 상대적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작년에 수능에 응시했던 학생이 올해 그대로 응시한 건 아니죠. 학생들도 차이가 있고 문제 출제연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표준 점수상으로는 훨씬 어렵다고 느껴질 겁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앞에 강조드렸다시피 수험생 입장에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9월 평가원은 약간은 난이도를 조정하신 것 같아요. 물론 각 입시업체의 사이트의 가채점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만 총평을 한 번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어와 수학은 6월보다는 쉽게 출제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작년 수능 수준이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탐하고 과탐은 이번 6월 난이도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표준점수 1컷을 보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요새 수능 최저를 할 때 탐구 과목 2과목이 아니라 하나만 선별해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수능 최저 찍을 때 탐구 하나를 좀 활용을 잘 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았을 거고 특히 사탐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사탐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라면 여기 이제 강조해놨죠. 탐구 과목에서 수능 등급을 이제부터 공부하면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정말로 주의하셔야 될 거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게 사탐이 됐던 과탐이 됐던 내가 선택한 과목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전 국어 관련 평가 공식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표가 다소 좀 복잡해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건 그나마 요약형인 거죠. 더 복잡한 데이터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표를 보신다면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긴 합니다만 만점자의 표준 점수를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1컷의 표준 점수 그리고 각 등급을 차지하는 백분위 비율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원래 공식적으로는 4%, 7%, 즉 누적 11%까지가 2등급이긴 한데 이 백분위기가 사실 살짝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등급에 따른 인원수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의 숫자, 예를 들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국어시험 문제는 어려운 경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유념하시면 되는데, 자, 이왕 뭐 이미 설명은 다 드렸네요. 20학년도 23,000명, 그 다음에 21학년도 18,000명, 근데 작년에는 17,000명이었습니다. 인원수가 은근히 줄었죠. 표준 점수는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2등급의 인원을 보면 또 2등급의 인원은 늘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권, 소위 말하는 극상위권은 변별력 있게 속아냈는데, 즉 시험을 잘 본 친구는 표준 점수상 2등은 있는데 2등급 이하로는 은근히 인원수가 많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극상위권을 잘 분류해낸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6월 평가원의 그 점수를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일단 1컷의 표점도 늘었습니다. 131에서 133점으로 증가했죠. 인원수도 물론 수험생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인원수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2등급을 보시면 컷도 2등급 표준 점수 컷도 125로 높아졌고 인원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올해 6월 시험을 본 학생들은 작년에 수능에 응시했던 학생들보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더 어렵게 느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9월 대표적으로 EBS와 대성마이맥 그리고 메가스터디를 기준으로 봤는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준 점수 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작년 수능하고 그죠? 131, 130, 130 이건 최고점인 경우니까. 그런데 아직은 인원수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번 국어 9월 평가는 작년 수능 정도 난이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6월보다는 좀 쉬었다는 얘기죠. 인원수를 좀 더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 1등급의 표점은 유지가 됐는데 인원은 좀 감사한 게 그 지난번에 보셨죠. 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그런데 작년에 2등급의 표점은 감소했지만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최상위권 변별력은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 수능 문제. 그런데 이번 6월 달에서는 1등급 표점도 증가했죠. 인원도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난이도는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9월 평가는 6평보다는 표준 점수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예측 점수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6월에 너무 충격파를 세게 받아서. 그런데 데이터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수학을 그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학년도 이거 보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뭐 가나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를 그냥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은 18,000명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표준 점수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킬러 문제뿐만 아니라 공통 과정에 있는 중킬러 문제도 꽤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들을 다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의외로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공통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킬러가 까다로워져서. 자, 그러면 이번 6월 달을 비교를 해보면 표준 점수상으로는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인원을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줄어들었고 2등급도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작년 수능이 좀 웃긴 상황이 있었죠. 이 웃긴 상황이 뭐냐면 최고 점수, 만점에 가까운 점수의 학생들의 숫자는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상위권 뺀 나머지 1등급,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설픈 1등급과 그 밑에 있는 숫자는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 수능은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6월 달에 우리 학생은 꽤 큰 충격들을 받았을 겁니다. 인원이
줄어든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6월과 마찬가지 작년 수능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볼까요? 134, 134, 그 다음에 133. 뭐 표준 점수는 6월 달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인원수는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수학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수능은 보시다시피 표준 점수 증가했었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만점에 가까운 최고 득점자 수는 증가했는데 상위권 수는 감소를 했고 선택 과목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불리했었죠. 그래서 공통 부분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예전에는 킬러 문제 3개 빼고 나머지 문제를 44분 만에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타깝게도 준킬러 문제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6월을 분석해드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6월은 표준 점수는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1, 2등급의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9월은 표준 점수 상으로는 비슷하긴 합니다만 1, 2등급의 인원수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렵다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6월보다는 그래도 좀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과탐부터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제 마우스 이걸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물리 1컨 64, 64, 66 인원이 3,900, 3,400, 2,700 줄었죠. 그 다음에 64, 65, 63 뭐 얼추 패턴이 있긴 한데 인원은 늘었습니다. 화원. 그 다음에 66, 67, 65 인원은 근데 1등급이 확 늘었죠. 그리고 지구가 67, 68, 68 근데 인원도 조금 늘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만 한번 볼게요. 실제로 수능이 이제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6월 평가원 성적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원과 지구과학을 뺀 화원하고 생명과학은 표준 점수도 증가했고 인원수도 감소했습니다. 보통 지금 보는 것처럼 화원하고 생원하고 지원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지원을 보시면 표준 점수도 1점 감소하고 인원도 늘었죠.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작년 수능하고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두 과목도 선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두 과목은 화학 같은 경우 특히 표점수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인원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었죠. 생원 같은 경우 표점은 소폭 상승했죠. 인원이 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더라도 좀 어렵게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번 9월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좀 편집이 좀 어색한 거 양해 말씀드리고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물리는 표점 1컷이 69 올랐죠. 인원수는 지금 모릅니다. 화학도 68 생원도 67 그 다음에 지구과학만 1점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월 평가는 여전히 과탐은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성도 한번 볼까요? 이건 만점 점수가 이건 좀 제외하고 마찬가지 66, 70, 63, 67, 65, 66 그리고 68, 66 지구과학만 소폭 하락했죠.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66, 68, 69죠. 소폭 상승. 63, 68 상승했고요. 65, 67 그리고 68, 66 그래서 지원을 뺀 나머지 과목은 상승했다고 보고 있고 전년도 수능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투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투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번에 좀 나중에 화면을 정리해서 보시고 요거하고 6월 평가원부터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는 시간처럼 6월 평가원 난리 났습니다. 66에서 73 물론 인원은 좀 늘었죠. 67에서 72 65에서 73 67에서 73 물론 인원수는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뭐 여러분 저보다 수학을 더 잘하시게 알고 계시겠죠. 평균 점수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위권 고인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오히려 늘었겠죠. 상위권 고인물 학생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4, 212, 188 여기 좀 줄었고 늘었고 또 늘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 2를 선택하신 친구들은 극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점수가 떨어지면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자, 그럼 9월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66, 72. EBS입니다. 67, 70. 65, 70. 67, 69. EBS는 4개 과목이 다 점수가 띄었죠. 인원수는 아직 모릅니다. 대성도 마찬가지 66, 71. 67, 72. 65,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67, 71.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수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메가 스터디도 마찬가지 66, 73. 67, 70. 그 다음에 65, 69. 그 다음에 67, 72. 요거죠. 요 놈이 요 놈. 그리고 요 놈은 요 놈.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탐에 대해서 총평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수능은 어쨌든 표준 점수도 비슷한 패턴을 따라가고 인원수는 증가를 하긴 했는데 6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원 지원을 제외하고 수능보다 표점도 증가했고 인원수는 감소했습니다. 상대적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겠죠. 근데 과탐2는 수능보다 표점은 증가를 했는데 인원수가 증가한 걸로 보니 평균은 낮아졌지만 상위권 고인물은 오히려 인원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재수생 때문인지는 나중에 더 분석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석이 될 거고, 따라서 이과 상위권, 특히 2를 선택한 상위권 학생들은 탐구에서 과탐2에서 밀리게 되면 치명타는 생각보다 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은 마찬가지 이렇게 분석되겠죠. 지원을 제외하고 수능보다 표점은 증가했는데 인원수는 아직 모르고, 과탐2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보다 표점은 증가했지만 인원수는 애매합니다. 근데 과탐2 점수가 조금 더 많이 띄었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사탐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탐도 이 전년도는 여러분이 한번 그 화면을 멈춤을 잠깐 하시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놈 작년도 수능하고 6월부터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 64. 인원은 줄었네요. 66, 70. 표점 띄었습니다. 인원은 살짝 증가. 65, 68. 인원수 줄었고요. 그 다음에 66, 68. 인원수도 줄였습니다. 눈치채셨죠? 생인 윤사 같은 거 많이 선택할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탐, 특히 문과 학생들의 사탐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준 점수가 뛰고 있다. 몇몇 과목은 인원수가 늘긴 늘었지만 어쨌든 표준 점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특히 2, 3, 4등급 밑에 있는 학생들은 사탐 꼭 잘 챙겨놔야 돼. 잘 챙기셔야 된다. 특히 사탐 하나를 또는 2개를 나의 수능 최저 수시에서 활용을 하실 친구들은 얕잡아 보면 안 되고 집중해서 공략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EBS부터 보시면 64, 66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66, 69 증가했습니다. 65, 68 그리고 66, 69 EBS는 다 표점이 올라갔죠. 인원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에 대성도 보면 64, 67 올랐네요. 66, 70 65, 68 66, 68 그죠? 그리고 메가스터디도 보시면 64, 67 66, 70 65, 67 그 다음에 66, 69 점수 띈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탐을 보면 6월부터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 69 인원수도 확 줄었죠. 66, 71 인원수도 줄었습니다. 66, 72 인원수는 늘었네요. 63, 68 인원수 줄었습니다. 64, 65 근데 3호는 인원수가 오히려 늘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도 어려운 기조 사탐이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몇 개를 빼놓고 자 9월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 67 그죠? 그 다음에 66, 71 66, 70 63 그 다음에 65 그 다음에 64, 66 그죠? 지금 보는 것처럼 대부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사탐 2개를 수능 최저로 활용하실 분은 사탐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자, 대성도 마찬가지죠. 66, 그다음에 65, 그다음에 66, 71, 66, 70, 63, 65, 64, 67. 지금 본 것처럼 메가스터디도 비슷하게 갈 겁니다. 확인해 보면 66, 67, 그 다음에 66, 70,
66, 69, 63, 67, 64, 6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수능 난이도를 건방지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건방지게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애시당초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탐구 과목, 지금 우리 데이터상으로 볼 수 있죠. 얕잡아 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어, 수학, 영어와 함께 균형을 맞춰서 꼭 제때제때 공부를 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평가원에서 평가원 모의고사 공식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보다 엄밀한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